네, 반갑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플러스다 해서 이제 기분 좋게 딱 보실 수 있겠는데, 플러스기는 한데 수익이 나신 분도 있고 안 나신 분도 있고, 또 수익률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일단 순매도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오후에 시장을 조금 압박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 변동성이 좀 큰 종목군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내려오는 모습 좀 있었고, 또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눈치 보기 형태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대신에 중소형주들은 이제 지들이 가고 싶은 애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재료가 있다라든지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작은 것들이 아무리 움직여봤자 시장은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잘 버텨줬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황은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조정 국면이 어쨌든 지나가야지만이 조금 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양봉 마감이 됐어요.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조정이 밑에까지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그냥 터닝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오늘 데드크로스 안 나왔잖아요. 오늘 만약에 음봉이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래쪽 지지를 테스트하는 모습까지 가서 옆으로 좀 기어가는 형태든 아니면 더 빠지는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그냥 데드크로스 없고 그냥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나와 있는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연준을 많이 믿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미국장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연속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수 반등은 어느 정도 잡힐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매수를 해볼 만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대형주들의 조정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사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데, 이 치고 올라간 부분은 금융투자가 막판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내내 그 자리 유지하면서요, 더럽게 재미없는 그런 지지부진한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똥 같은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물론 이런 상태 속에서도 올라간 종목도 있고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관망이 좀 유리한 그런 장세였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내리거나 아니면 조금 오르거나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지, 뭐 대박을 터뜨린다거나 이렇게 나가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코스닥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형태로 갔죠. 그래서 오히려 부담감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 대응이 그다지 속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도 좀 그렇고요. 내일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오전 동안에는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침에 만약에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 끌려 내려오고요. 네, 그 다음에 아침에 떨어져 시작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전 매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좀 넉넉하게 보신다면 다음 주 정도에 월말 시점에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밥 먹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이게 약간 오전에 걱정스럽긴 했어요. 좀 들어가는 모습이어서 다시 올려줘야지 좋아진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올려주지 않고 그냥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준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이제 그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수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방어가 좀 됐다 보시면 되겠죠. 즉 외국인들이 1200억을 팔았지만 기관의 총계는 2300억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어떤 공백을 좀 메꿔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수 둘 다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뭐 나쁘진 않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다라면 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지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부분들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매수가 이만큼 잡혔으면 아마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0.4, 0.5 이상은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대형주 쪽 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재미없는 시장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얼마나 재미없었냐면요. 네, 별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좀 올라간 모습, 요거 39만 6천원까지 올라간 모습 제외하고는요, 그냥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예요? 삼성전자가 1%대 상승 나와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그나마 1, 2위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 이게 전부 다죠. 나머지는 다 1%도 되지 않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0. 몇 % 빠지는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냥 보합 이런 빵표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움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는 오히려 아침보다는 이 상승률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요. 중공업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조선에너빌리티가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네, 보합 수준. 근데 아직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은 뭐 별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죠. 한국조선해양도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고요. 하나오션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조정이 나오면서 부담스럽다라거나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늘 보험주도 조금 올라갔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반등 조금 해줬고요. 삼성화재 좀 올라갔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2번 더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 관련된 종목군들 금융섹터라든지 이런 쪽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이거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구나. 계속 연결되긴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플러스 넘어왔네요. 1.3%. 에코프로는 부합으로 마무리됐고요. LNF는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네요. 1.63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포스코 DX가 오늘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주 뭐 난리가 났는데 지 혼자 올라갑니다. 네,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죠. SM도 오늘 좀 내렸고요. 엔터주, JYP 엔터도 좀 내리는 모습. JYP 엔터가 살짝 애매합니다. 그죠? 아직 데드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볼만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5일선, 21선 데드가 나온다라면 매도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합이었고요. 네, 솔브레인 그대로 상승세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좀 올라갔고 넥슨 게임즈가 오늘 또 반등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별 볼 일 없었고요. 메디톡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것도 조금 위험해졌죠.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성 FNC는 좀 올라왔어요. 근데 떨어지다가 올라온 부분이라서 별로 티는 잘 안 나죠. 자,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너무 나빠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변동성 범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별 종목들 보시면 웨이버스가 지금 상한가인데요. 시총이 844억 원입니다. 상한가 가서 800억이에요. 파나딘 역시 1800억인데 상한가 점상 2번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이것도 시총 1000억이 안 되던 종목이었죠. 네, 비비안도 오늘 올라갔는데 500억짜리 오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상보 이런 것도 상한가 가서 이거 1000억 안 되던 겁니다. 태경 BKE, 태경 BK. 요거는 이제 시총이 제법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요거는 좋은 종목이었는데, 뭐 흐름이,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좀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상승 흐름 잘 나오고 있죠? 신고가 나온 종목이고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팔 필요는 없겠죠? 네, 유지 잘 하시면 되고요. 디모아, 이거 뭐 시총 작은 것들이고요. 유비온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드릴 만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얘네들이 올라갔다고 해서 시총 뭐 500억짜리, 600억짜리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일 만한 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내려보면은요 1.97 아침하고 비슷하네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30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이 좀 됐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락률 볼게요. 하락률은 판타지오가 25% 빠지면서 크게 내렸고요. 동국홀딩스 이수 스페셜 이거 약간씩 조정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 진짜 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누가 여기다 빨간 딱지 주의 딱지 붙여놨는데 진짜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국 CM 마찬가지 네 11%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우 계속 떨어지고
보여주고 있네요. 자, 큐라티스 오늘 마찬가지네요. 하락 포인트. 그다음에 유라테크가 오늘 10% 내렸는데 요거는 이제 몸통 절반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 9,5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뭐 별로 문제될 건 없겠죠. 네, 그냥 유지만 잘하시면 되고, 자동차 쪽은 어차피 많이 올랐다가 좀 들어왔다가 또 다시 갔다 하는 부분이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오늘 CJCGV도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8%대 마무리 좀 됐는데, 이제 오늘 이후에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이틀 정도까지는 그래도 유상증자 영향을 통해서 떨어진다 볼 수 있는데, 더 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 라인 때는 지켜질 것인지 봐야 됩니다. 이게 거의 최저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사상 최저가가 9,887원인데 이걸 깨면은 진짜 욕먹을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지지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발행가액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지지 이후에 반등이 좀 잘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을 고려했다라면 아마 충분히 이제 이번 주 안으로 지지점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려보셔야 되겠죠.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포인트는 2.6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0.67 정도의 마이너스를 기록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계좌가요. 근데 일단 뭐 0.5% 안쪽에 계좌 마이너스를 기록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오늘 플러스 나왔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죠.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 네, 어디 박물관에 네, 기증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좌 상황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막 쪼그라든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이대로 좀 잘 유지하면서 가시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먼저 보시면은요, 하이브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시총 상위 종목줄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갔는데, 2차전지를 좀 매수하고 있는 게 눈에 좀 띄죠. 네, 공매도 환매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자, SM 매도가 좀 있었고 조선주축 매도가 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오는데, 요것도 우일선 깨고 들어가게 되면 일단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엔터주 이런 쪽 매도가 오늘은 기관 쪽에서 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1,400억 삽니다. 니들 팔았어? 내가 다 사줄게. 다 데리고 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조금 팔았고요. 자, 전기전자 쪽에서는 일단 둘이 합쳤을 때는 일단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SM, 현대, 롯데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2차전지 쪽도 같이 골고루 담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SDI가 있었고요. 아이테크놀로지, 두산밥켓 어제부터 굉장히 미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 매도가 이쪽에서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또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공격적이지 않고요. 특징적인 건 뭐예요? 고포스를 팔아치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진 않더라도 내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포스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기관 쪽 움직임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수의 어떤 상승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우리가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 그래서 뭐 시장이 일단은 여기서 더 돌아서면, 이대로 돌아서면 정말 좋은 상황을 또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건데, 조금 더 들어와도 상관없고요, 그냥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도 상관없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네, 저녁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오늘 시장의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9시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무방을 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